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오늘은 공놀이 하는 여자 2부 이야기야. 변호사가 황급히 아란을 일으켜 세우더니 등을 감싸며 그 집을 나섰어. 그리곤 택시를 잡아주고 일주일에 보자고 했지. 오늘은 그 일주일이 되는 날이야. 그동안 아라는 3억 5천이라는 거액을 받는 거에 대한 현실감이 들지 않았어. 왜냐하면 자기에게 그런 행운이 올까 하는 생각이 있었고, 또 한편으론 그 거액을 들여서라도 자기를 집안에 들이지 않으려는 그 집 가족들이 무서웠지. 하지만 오늘 아침 변호사한테 오후에 정규회사로 나오라는 전갈이 왔고, 정기 사무실에서 1,000만 원짜리 수표 35장을 받았어. 짐짓 덤덤하게 받는 아란을 보고 정기는 가소롭다는 듯이, 그동안 너가 집값을 알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제대로 값을 쳐준 걸 알았을 게다. 집을 사든지 아니면 안전하게 굴릴 수 있는 금융상품을 알아보든지 해라. IMF라 고금리 상품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을 거야. 한 달에 4,500은 충분히 나올 거고. 시집도 안 갔으니 유학이라도 생각해 보려무나. 이왕 이렇게 된 것, 너 자신에게 이 돈을 투자해 당당하게 살기 바란다. 그게 아버지 뜻이었을 거고. 3억 5천이란 돈에 꿈쩍하지 않았던 나라는 한 달에 4,500이라는 말에 강한 충격을 받았지. 아, 유학도 갈 수 있겠구나. 오싹하면서도 기분 좋은 전율이 몸을 감쌌어. 집으로 돌아온 아라는 우선 회사에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해 감기가 심해 며칠 못 나갈 것 같다고 하고 휴가를 얻었어. 꼬박 사흘 동안은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잠도 오지 않았지. 붕 뜬 기분에 잠을 잘 수조차 없었어. 그러다가 14평짜리 집에 3억 5천이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버겁기 시작했던 거야. 집을 나갈 수조차 없었고 누군가가 자기 돈을 노리는 것 같았지. 몇백 번을 수표를 세어보다 지쳐 나가 떨어질 즈음 정기에게서 전화가 왔어. 정기는 돈의 안부부터 물었지. "아직 주신 상태로 간수하고 있어요." "왜요?" "잘했다. 나는 내가 그래도 나한테 의논해 오리라고 생각해 기다리고 있었다. 물론 너도 사회생활을 해왔지만 세상 물정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요즘 퇴직금 날리기 일순위. 부동산은 당분간 값이 안 오를 것 같고 나같이 사업하는 사람이야 죽을 맛이지만 요즘 금리가 높으니 그 돈을 내가 아는 투자 신탁에 맡기면 어떻겠니? 저번에도 말했지만 한 달에 4,500 이자는 보장될 거다. 그러며 정기는 투자 신탁 직원을 집으로 보내준다고 했어. 두어 시간 후 집으로 여직원 손에 선물 꾸러미를 들려 지점장이 직접 왔지. 지점장은 요새 같은 세상에 금리가 얼만데 집에다 돈을 묵히냐면서 아란에게 맞는 상품들을 소개하고 하루라도 이자를 손해보지 않게 당장 오늘 예금해 준다며 보관증을 써주고 돈을 가져갔어. 그리고 내일 통장을 가져다 준다고 했지. 그들이 떠난 후 아라는 신분 상승의 황홀함을 느끼며 낮잠에 빠졌다가 깨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야. 지점장이 집을 방문해 예금을 받아다 간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했고 정기가 친절하게 자기에게 그런 것을 소개해 줄 리 없다는 생각이 들며 마음이 몹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정기가 왠지 속았지 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것 같았지. 내일 통장을 가져온다니 우선 기다려보자며 겨우겨우 마음을 달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샜어. 근데 '그 지점장이라는 사람이 가져오는 통장은 믿을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며 우선 그 사람이 전해 준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지. 왠지 엉뚱한 데가 나오거나 결번일 것 같은 전화번호는 그 사람이 받았고 아라는 집으로 오실 것 없다며 그쪽으로 갈 일이 있으니 지점을 직접 방문하겠다고 했어. 도심에 자리 잡은 지점 건물은 으리으리했고 곧장 지점장실로 안내된 아라는
푹신한 소파에 앉아 다과를 즐기며 통장을 받았지. 예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지점장이 현관까지 배웅해 주었어. 아라는 우아하게 건물을 나오며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지. 그러면서 비 오는 날 찻집에 들어가 일 나가지 않고 샹송을 듣고 싶어 했던 별난 파초부였던 엄마를 생각했어. 바보 같은 엄마. 이제 모든 불안은 사라지고 세상을 여유롭게 바라보며 자기 집으로 돌아왔지. 허접한 동네를 보면서도 이전과는 다르게 언제든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영화 세트처럼 보였어. 정말 세상과 나 사이에 돈이라는 윤활유가 넉넉해지면 세상이 이리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느꼈지. 조각 공원으로 들어서자 구멍에 다시 넣은 불쌍한 공을 꺼내서 자유롭게 보내주려다 말고 발로 살살 굴려보았어. 헌한테 전화를 해야지. 헌을 만나 그동안 그가 자기한테 한 야비한 짓을 그대로 해주며 데리고 놀고 싶었어. 그의 보드란 팔뚝을 담뱃불로 지질 수도 땅바닥을 기라고 할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하며 아라는 혼자 미친 듯이 웃었지. 그리고 그에게 알려주고 싶었어. 나의 꿈은 더 이상 너가 아니라고. 너는 너희 8 식구 돌보는 것만으로 힘들 테니 난 빠지겠다고. 이제 더 이상 헌시댁처럼 버림받을지도 모른다고 전전긍긍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라고. 아라는 이제 더 이상 공을 자기가 아니라 헌이라고 느꼈어. 그리고 공을 다시 뻥차 구멍으로 넣어버렸지. 정말 이렇게 진시 짓고 하얗게 될 줄이야. 돈독인지 돈힘인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진씨 집에 당했던 것도 용서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자신에게 아라는 알 수 없는 비애를 느끼며 소설은 끝이 나. 갑자기 오래전에 TV에서 본 이야기가 생각났어. 한 남자 연예인이 엄마가 너무 아파 병실에 누워 있었는데 그동안 너무 가난하고 고생만 한 엄마가 불쌍해 갖고 있는 돈을 다 찾아서 현금으로 엄마에게 드렸는데 돌아가실 거라고 했던 엄마가 그 돈을 받자 갑자기 힘을 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 물론 과장이 좀 있었겠지만 이렇듯 돈은 우리 삶과 정신, 영혼에까지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어찌 되었건 돈이 필요하고 많은 전쟁과 싸움, 범죄들도 결국은 재화, 돈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왜 군주론에도 있잖아. 아버지의 죽음은 쉽게 잊어도 재산의 상실은 쉽게 잊지 못한다. 아란도 많은 돈을 받고 그동안 지내장래 가족들에게 받은 핍박과 모욕을 왠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자기 자신에 대해 돈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은 것 같은 비애를 느꼈을 거고 나 역시도 아란과 같은 경우라면 같은 느낌이 들 거라는 거에 약간은 슬프더라고.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 직장이나 일터에서 크건 작건 무언가를 참고 인내하며 살고 있잖아. 그러면서 내가 좀 고생해서 가족들이 행복하다면 생각하면 말이야. 오늘은 우리 스스로를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누군가를 위해 위로의 말을 건네면 어떨까? 정말 잘 견뎌주어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수고가 많다고. 깊어져 가는 가을이 아쉬운 하루하루야. 떠나가는 것들에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다시 만나길 고대하며 우리도 곧 만나. 빠빠이.